시읒 절골술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딱 T절골술을 할 때 난 내가 이 수술을 뭐 잘못한 줄 알았어. 이 시읒 절골술이라는 거는 T절골술하고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고품격 안면 윤곽 전문 방송 시빠뼈 김태규입니다. 헬로. 저희 프리뷰 맡겼거든요. 아, 그거를 대본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 시빠뼈를 다 시빠뼈 시빠뼈. 했을 거예요. 아, 참, 그건 내 하나 고마움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담하러 온 분 중에 한 3분 정도가 시빠라빠빠뼈 말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 너무 내가 고마워서 요 영상을 통해서 그분한테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 드립이 막.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약간 이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시읒 절골에 대한 거예요. 턱끝 수술이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시읒 골절술이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골절은 부러진 거고 절골은 내가 인위적으로 수술하면서 부러뜨리는 거고 시읒 골절술 아닙니다. 시읒 절골술입니다.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시읒 절골술이라는 거는 턱끝 수술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아마 T절골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모양이 T자처럼 되니까 T절골술이라고 부르는 거고 시읒 절골술은 시읒자 모양으로 자르게 되는 이제 수술 방법인데 사실은 이 말을 붙일 때 이 한글로 된 이름이잖아요. 우여곡절이 사실 좀 있긴 했는데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다. 시읒 절골술을 만든 게 지금은 일종의 이제 대명사처럼 여러 군데에서 시읒 절골술이라는 말을 정식으로 쓰니까 이게 되게 좀 나는 뿌듯하기도 하지. 이거 선생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쵸. 그치? 원래는 더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유튜브를 찍으면 찍을수록 이런 말을 못하겠어. 점점 오그라들어. 이게 처음에는 T절골,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딱 T절골술을 할 때 난 내가 이 수술을 뭐 잘못한 줄 알았어. 이게 해보니까 별로 얼굴에 폭이 줄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디자인적인 방법의 한계인 거지. 그러다가 이제 턱끝 이 부분에 신경이 굉장히 가까운 분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자로 이렇게 쭉 자르면 신경이 좀 다치니까 그걸 피해서 이렇게 시읒자 모양으로 뼈를 절골해서 한 적이 있는데 폭도 더 줄어들고 길이를 더 짧게 할 수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시읒 절골술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 거죠. 신경을 피해서 하려다가 우연히 개발한 거지. 시읒 절골술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T절골술하고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신경을 조금 덜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뼈를 자를 때 시읒자 모양으로 자르니까 이 신경이 밑으로 특히 가까운 분들한테 일자로 자르는 거에 비해서 신경을 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더라. 두 번째는 일자로 자르는 T절골을 하면 길이가 짧아지지 않죠. 그래서 길이를 짧게 하려면 샌드위치 절골이라고 한 번 더 자르는 거지. 그러면 이게 수술이 좀 커지고 회복 기간도 늘어나고 피도 많이 나고. 근데 시읒자 모양으로 자르고 그대로 하면 짧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턱끝이 짧아진 것만큼 턱끝 옆부분의 사각턱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자를 수 있는 거지. 많이 자른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시읒 절골술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수술하기가 훨씬 쉬워요. 수술하기 힘들면 나도 고민을 좀 해봤을 텐데 T절골보다 오히려 수술하기도 쉽고 수술 시간도 빠르고 피도 좀 적게 나고 회복 기간도 좀 짧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장점이더라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한창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뼈를 잘라서 붙이면 일정 부분은 뼈가 흡수가 돼요. T절골 하면 일자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바깥쪽에서 뼈의 흡수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T절골 하면 뼈가 생각보다 좀 많이 흡수돼서 이런 부분에 변형이 좀 오는데 시읒 절골술은 잘려진 조각이 좀 작고 각도가 덜 날카롭기 때문에 T절골에 비해서는 뼈의 흡수량이 훨씬 적더라고. 물론 개인차가 많지만 흡수가 거의 안 되거나 흡수가 되더라도 되게 좀 미미하게 돼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돼요. 혹시 너무 없어서 늘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각턱 부분 자른 뼈를 여기에 덧대 붙이는 거지. 뼈이식이 되겠지. 근데 이런 뼈이식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여기 있는 뼈를 갖다 붙이는 거니까 흡수도 많이 되고 울퉁불퉁해지고 염증이 잘 생겨요. 이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되게 턱끝 짧은 사람들을 교정하는데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해봤어요. 이게 우리 어릴 때 수학을 배우잖아. 그게 사실은 써먹을 일이 없는데 시읒 절골술을 길이 짧은 사람한테 약간 이 디자인을 바꿀 때 그때 기하학적인 게 도움이 되더라고. 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여기 시읒 절골이잖아, 그죠? 요렇게 시읒자 모양으로 자르고 중앙에 이렇게 잘라서 뼈를, 요거는 까맣게 칠한 거는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뼈를 모으면 이게 올라가요. 요름이 정상적인 오리지널. 근데
요게 디자인이 좀 다르죠, 그죠? 달라요. 시어절골 같긴 한데 위상해. 길이 연장 시어절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걸로 설명을 하자면 시어자는 양쪽에 있지만 중앙의 뼈를 약간 이렇게 사다리 꼴 모양, 여기 남기는 양 요만큼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서 뼈를 이렇게 모으면 얘가 밑으로 턱끝이 길어지는 거예요. 2mm에서 한 4mm 가량을 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걸 이해했다고? 진짜? 수직 길이가 원래 길이고 요 길이가 그치, 돌아가면서. 와, 근데 이해한 사람 처음 봤다. 물론 이렇게 하면 길이를 똑같이 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턱끝 모든 수술 방법에서는 다 시어절골만 해요. 주걱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시어절골로 고정이 돼요? 내가 주호턱이죠, 그죠? 근데 이게 주호턱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사실 너무 잔인해. 내가 물론 상담할 때 말을 좀 세게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너무 심해. 어릴 때는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어요. 이 주걱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끼리 용어로는 사실 언더마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의학 용어예요. 아니 내 친구들끼리 만든 말이야. 주걱턱이라는 게 두 가지 특징이 있지. 긴 거, 앞으로 좀 나온 거. 주걱턱인데 이빨 치아까지 앞으로 나와서 면을 못 끊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양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치아 교합은 어느 정도 맞는데 턱끝만 나온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양악은 필요 없고 턱끝만 뒤로 물리면 시어절골을 하면 주걱턱 느낌이 거의 없어진다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말 나온 김에 내 얘기 좀 하나. 이게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주걱턱 설명 쭉 했어. 근데 약간 마음 상하거나 약간 삐질 사람들이 있어요. 원장님부터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턱끝이 이렇게 치아까지 같이 나온 부정교합이 좀 있는 주걱턱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재수할 때 병원을 갔는데 양악을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양악을 못하고 그때는 교정으로 우선 먼저 치아만 좀 약간 어느 정도 위치만 맞춰놓고 나중에 사실은 양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제 친구랑 저희 그 성형외과 후배 중에 한 명이 양악을 실제로 받은 애들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마음을 접었지. 물론 예전에 나처럼 교합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제가 시어절골을 하면 된다 했잖아요. 한 20년쯤 전에 누군가가 시어절골을 개발했어. 그러면 그때 내가 시어절골을 아마 했을 것 같아. 내가 나를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물어봐서 상담할 때 미안합니다. 턱끝 수술은 사실은 사각도수술하고 달리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신경이랑 이제 치아, 그거를 이제 다치지 않게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보통 이제 턱끝 수술을 뭐 T절골이든 시어절골이든 치아의 뿌리 위치를 확인을 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거리를 띄워서 안전하게 수술을 해야 돼요. 턱끝의 신경이 다치면 물론 가는 신경인데 좀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불편하거나 이빨이 쪼이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다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항상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조심하면서 수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턱끝 수술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염증인데, 턱끝의 뼈를 고정할 때 튼튼한 고정이 안 되면 미세하게 뼈가 움직이면서 거기서 염증이 발생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한 군데 고정할 때는 염증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반드시 이중 고정을 합니다. 반드시 튼튼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면 염증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염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턱끝 피부 처짐이 되는데, 턱끝 수술을 하면 안에서 흉살이라는 게 생기겠죠. 턱끝은 표정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술 전부터 턱끝이 말을 하거나 웃을 때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표정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턱끝 처짐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보형물을 넣었다 뺐다든지 아니면 필러나 지방이식 같은 걸 해서 턱끝의 살덩어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뼈 수술을 해도 이 살덩어리 그대로 떨어지니까 턱끝 처짐이 좀 심하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정상적인 턱 라인이라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야. 요거는 이중턱인 거고, 요거는 턱끝이 떨어진 살덩어리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방 흡입으로 교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방 흡입 같은 게 안 돼. 뼈는 물론 여기 위에 있겠지, 그지? 여기는 뼈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뼈에서부터 이 피부까지 이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턱끝은 지방 흡입이나 다른 걸로 이러한 살덩어리를 없앨 수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턱끝에 필러나 보형물 같은 걸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